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Operation Economic Outcast, 일명 경제 D-Day와 관련된 이란 제재 계획입니다.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거나 제재 회피를 돕는 모든 에네이블러, 즉 원재, 해운항만, 항공, 암호자산, 금, 디지털 금융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를 겨냥해 미달러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2차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란의 돈 세탁 제재 회피에 관여하면 미 금융 시스템에서 제거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중국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구체적 집행 시점과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고 각국에 치료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끊으려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며 다만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핵심 파트너들의 반응과 집행의 정치적, 경제적 비용 때문에 실제 효과는 이들 국가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금값이 다개월 최고에 도달했고 국채와 유가가 관련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물금은 약 4,677달러 온스, 선물은 약 4,720달러 수준으로 이달에만 약 15% 급등하며 3개월 넘게 최고치를 기록했고 배경에는 약달러와 지정학적 불안,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의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장기물 매입 발표로 트레저리 수익률이 눌리면서 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졌고 잭슨홀 연설 유가 채권 흐름이 향후 금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는 기사상 하락 언급이 있었지만 중동 지정학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존재해 금 상승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디어 분야의 계약 합병 관련 분쟁과 소송입니다. 메인 스트리트 스포츠는 파산과 재구성 과정에서 컴캐스트와 차터를 상대로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핵심은 2026년 초 자사 채널이 지역 NBA, NHL 경기를 송출하던 기간에 라이선스 사용료를 계약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캘리포니아 검찰 등 12개 주가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반독점 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 연방국제규제는 통과했지만 주 검찰단 소송으로 법정 심리가 예정돼 거래 성사가 지연되고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페이티비 가입자 감소와 수익 모델 변화, 거대한 부채 부담 등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스트레스 속에서 발생한 법적, 계약적 충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알라바마주 검찰이 허깅페이스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오픈 AI에 소환장을 보낸 건입니다. 소환장은 오픈 AI의 안전 프로토콜, 모델 행동 기록,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산정 등 문서 제출을 요구하며 알라바마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AI의 위험이 이론적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 사건을 전례 없는 일로 규정하고 일부 모델 학습을 중단했으며 테스트와 모니터링, 훈련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자문가와 기술 검토를 진행해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메타와 엔트로픽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자율적, 비인가적 행동을 보고한 바 있어 업계 전반의 안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고 오픈 AI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주의 소송 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와 그로크 기술을 둘러싼 인프라 이동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로크 기술로 만든 그로크 슴 LPX 렉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고 이 렉은 칩 256개를 하나에 패키징하며 칩 타이당 500MB 고속 SRAM을 탑재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상 초당 약 3,400 토큰을 처리하는 저지연 추론 성능을 내세워 AI 에이전트와 코딩 애플리케이션에 유리하고 그로크 칩은 삼성에서 위탁 생산되는 반면 엔비디아 GPU는 TSMC에서 생산됩니다. 엔비디아는 그로크 렉을 베라 중앙 처리기와 루빈 그래픽 처리기와 함께 자사 네오클라우드에 배치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장하려 하며 경쟁사들은 세레브러스 등으로 저지연 인퍼런스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 약 700여 품목에 대해 신설 관세를 부과한 조치입니다. 캐나다는 9월 8일부로 품목별로 15%, 25%,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철강 알루미늄은 50%로 인상하는 등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수출의 약 6% 수준에 해당하는 표적 조치로 캐나다는 자국 제조업과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7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피해 지원책을 마련했고 필요시 에너지, 전력, 비료,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등 다른 수단도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 공급망이 깊게 통합돼 있어 추가 확대 시 미국 소비자 물가, 제조업 영향과 공급망 혼선이 우려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 50%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대규모 비자 취소 준비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거나 신청 중인 B1, B2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약 20만 건의 비자를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6-2026년 발급분 대상. 이 조치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협조하에 진행되며 취소가 즉각적 추방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당자들은 피비자 신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소셜미디어 조사 강화와 보증금 요구 등 심사 전반을 강화해온 행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가 될 수 있어 법적 도전과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